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사망률 1위의 암이죠. 폐암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반적인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병원 정밀의학폐암센터 이계영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폐암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 근데 교수님 이력이 좀 더 길지 않으세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뭐 폐암학회 이사장도 하시고 여러 이력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굉장히 네. 대단하게 네. 진짜 존경스러운 교수님을 제가 모셨는데 그건 뭐 말씀해 주셔도 다 지나간 일이고 뭐 지금 학회 제가 이제 연구한 활동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력서 잠깐 밑에만 이렇게 좀 넣어주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되게 어렵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폐암이라는 주제인데 폐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테지만 폐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폐암은 아마 대부분들 어떤 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폐에 생기는 암인데. 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폐암은 어느 세포에서 발생하냐면은 이제 공기가 들고 날 때 공기와 이제 맞닿는 그런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피세포, 그래서 기관지 상피세포 또는 이제 폐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이제 암을 폐암이라 하고요.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환경, 특히 이제 흡연과 같은 그 발암 물질이 많은 그 흡연자에서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 폐암은 이 암 사망의 절대적인 부동의 1위입니다. 이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1년에 한 210만 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통계에 의하면 한 176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걸로 돼 있죠. 지금 거의 뭐 70~80% 이상의 환자들이 사망을 하고 있고 국내도 한 2만 7천 명이 발생해서 한 2만여 명이 폐암으로 매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폐암은 환자 수도 많을 뿐더러 특히 그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폐암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동의 사망률 1위 암이 폐암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 콘텐츠들을 보면은 뭐 면역 항암제다, 표적 항암제다, 굉장히 항암제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째서 이게 부동의 1위라는 이 타이틀을 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 현황을 보면은 그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 두 가지 중요한 그 새로운 항암제들이 폐암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약들이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폐암이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가? 즉 아직도 완치에 이르지 못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항암제를 쓰는 환자의 대부분은 이제 3기, 4기 즉 진행성 폐암이라는 거죠. 보통 3기, 4기 오면은 전이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이미 이제 폐를 벗어난 거죠. 3기는 이제 폐문이라고 있는데 폐문을 벗어서 종격동으로 폐를 이미 나온 거고, 4기는 거기서 또 전신으로 뇌나 뼈나 이제 간이나 또는 콩팥위의 부신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전이가 된 거기 때문에 전이암을 치료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이제 과거에 폐암 환자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폐암 환자들이 평균 생존율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이제 도입이 됨으로써 한 4년, 5년 정도는 이런 진행성 폐암들도 이제 생존하게 됐기 때문에 이 치료 성적은 분명히 개선됐지만 이제 문제는 완치에 이르는 율이 높지 않다는 거죠. 네네. 즉 완치는 초기에, 즉 1기나 2기에 이렇게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적 절제를 해야지 완치율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대부분의 이 항암제들은
이 3기, 4기 진행성 폐암 환자들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1기 초기암을 많이 발견해서 초기암 환자의 치료 성적을 높임으로써 폐암 전체의 생존율이 증가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아직 여기에는 좀 미진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또 이렇게 1기, 2기 초기에 수술을 한 환자가 이제 적은 원인이 우선 1차적인 원인인데다가 그나마 이렇게 초기 암으로 수술하는 환자도 재발률이 적지 않습니다. 재발률이 적지 않아서 1기도 한 20 내지 30%, 2기가 넘은 40% 이상이 재발을 하기 때문에 어렵게 조기 진단이 되는 환자들을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재발 환자들의 치료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네. 따라서 그 폐암의 치료 성적을 이제 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일기암 진단율을 높이고 가능하면은 4기에 진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나마 이제 1기나 2기 초기에 이제 진단이 돼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들을 어떻게 수술한 환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되게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왜 1기, 2기 조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그 환자분들이 일단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증상이 있어야만 병이 있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파요. 되게 어디 뭐 이제 기침을 한다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또는 뭐 각혈을 한다거나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서 진단이 되면은 되게 초기는 아닙니다. 되게 진행성 폐암이에요. 3기나 4기. 그러니까 아파서 가면 약간 진행이 그렇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이 폐암의 발생 위험률이 높은 분들은 조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폐암의 발생 위험률이 가장 높은 분들이 누구냐면 흡연자들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 흡연자들 대상으로 적어도 55세 이상 담배 피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 조기 폐암 검진 CT 검진을 네네.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잘 안 받아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뭐 걱정돼서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폐암 발생률이 높은 위험 흡연자들은 사실은 검진 CT만 찍어도 초기에 진단해서 완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흡연자들이 조기 진단을 잘 받지 않는 데다가 이 최근에 뚜렷한 이 폐암의 변화 중에 하나가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네, 이게 이제 간접흡연도 네네. 원인이 되고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그 훈연 거기에 발암 물질이 있거든요. 또는 이제 직업적으로 뭐 요리사들이든가 또는 직업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요. 또한 그 집안에 암 환자가 있거나 또는 이제 폐암 환자들이 있거나 이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 또는 천식이나 결핵이나 또는 COPD나 폐섬유증 같은 폐 질환이 있는 분들은 폐암 발생이 높은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검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 대신 여자분들도 저는 한 생애 전환기 한 40대 중반, 50대 되면은 그 저설량 CT를 한 번쯤 찍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흡연자들, 고위험자들은 매년 찍어야 되지만 이 비흡연 여성인 분들은 자주 찍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 찍으면은 저는 적어도 초기에 암이 걸릴 수 있다, 안 걸릴 수도 있다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네, 걸릴 거라면 초기에 발견해야지 완치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렇게 조기 검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초기 폐암 환자라 할지언정 완치가 되더라도 재발률이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 왜 재발률이 어떤 환자가
이렇게 재발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숙제죠. 실제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수술 후에 네네네. 비교적 수술하는 사람들은 1기나 2기 환자들을 주로 수술을 우리가 합니다. 절제 수술. 네, 절제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폐암 수술을 한 환자들 재발 상태를 보면은 병기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즉 병기가 높아질수록 재발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개 1기인 경우에는 한 20에서 30%, 2기는 한 40% 이상, 3기가 되면 50% 이상에서 재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발률이 높고 또 1기도 우리가 이제 A하고 B로 나눕니다. 1기 A하고 B로 나누고 또 A를 크기에 따라서 1기 A, 1A1, 1A2, 1A3 이렇게 나누는데 그건 뭐냐면 암의 크기에 따라서 1cm 미만은 1A1, 2cm까지는 1A2, 3cm까지면 1A3, 1B는 3cm를 넘어서 4cm쯤 되면 1B가 됩니다. 이렇게 병기가 올라갈수록 재발률이 제게 1기에서는 한 20%, 2기를 넘어가면은 40% 이상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네네. 이 병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병리 소견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암이 종류가 있어요, 폐암에도. 그래서 암세포를 이제 형태학적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그 암의 그 분화도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암이 순한 암이 있고 독한 암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분화가 나쁜 암들은 암세포가 성질이 독한 암이기 때문에 재발도 잘하고 또 전이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세포의 분화도 또 하나는 똑같은 폐암이라도 흡연자에서 발생한 폐암이 재발률이 높아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흡연을 하면은 그 안에 발암 물질이 한 4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발암 물질 때문에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복잡성이 아주 심합니다. 즉 유전자 복합성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암의 성질이 독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를 보고 수술 재발 방지 치료를 사실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수술 방법도 이 재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암 수술은 그 암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암이 있는 구역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폐엽절제술, 최소한 암이 있는 분절을 제거를 해야지 관련된 그 전이할 수 있는 임파선이라든가 혈관을 통해 재발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암이 제일 전이를 쉽게 먼저 하는 데가 이 폐하고 폐 사이에 폐문을 나가면 이 종격동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림프절들이 전이가 있으면은 이 폐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저희가 이제 박리해가지고 현미경으로 그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병기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제 폐암의 수술 후에 재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재발 방지 항암 치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원래 다음 질문이 재발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 질문이었는데 대답을 다 해주셔가지고 아니 이제 재발 방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건 재발 양상이 이렇다는 거고 양상이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재발할 건가 방지할 건가에 대해서 네네네. 지금 그거는 그 다음 질문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있다가 이 다음 질문인데 이렇게 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발 확률이 높은 환자들은 현재로서는 수술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기가 높거나 또는 그 암세포의 특성이 좋지 않거나 유전자의 복잡성이 많거나 이제 그러면 그걸 재발 방지 목적의 이제 항암 치료를 수술 후에 하는데 이걸 이제 보조 항암요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보조 항암요법을 모든 환자한테 시행하지는 않고 비교적 재발 확률이 높은 2기 이상에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기 이상은
일기에 이제 A가 있고 B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일기 A는 재발 확률이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이 항암제 치료가 또 독성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 방지 효과보다는 치료 독성이 더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기 A는 현재 수술 후에 그 보조 항암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기 B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요인들 중에서 재발 확률이 높은 분들은 선택적으로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수술 후에 재발 방지 항암 치료의 효과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다. 현재 한 5.4% 정도의 생존율 개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적지 않은 수치 환자들이 이제 재발 억제가 되지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환자한테 맞는 선별 치료가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 그 표적 유전자가 있는 특히 EGFR 그 유전자 변이가 있는 폐암은 수술 후에 여기에 딱 맞는 그 타그리소라는 그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표적 항암제를 만약에 수술 후에 이 유전자 변이 폐암인 경우에 쓰게 되면은 거의 80% 환자 재발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한 번 복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문제는 이제 그게 약값이 굉장히 비싸고 3년을 지금 먹게 돼 있어요. 3년. 3년을. 그래서 이 효과는 학술적 임상적 효과는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재정 문제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 이 보조 항암요법이 시행은 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은 그렇게 기대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리뷰를 해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술 전 항암, 그러니까 선행 항암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개발 현황 같은 것도 한번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술 후에 네네. 수술 후 그 수술 소견을 가지고 네네. 이제 재발 방지 치료하는 거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아주 그 부분적이죠.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 개발되고 있는 것이 먼저 그 수술 전에 항암제, 특히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를 치료하고 병소를 축소시켜 놓고 병기가 이제 내려가겠죠. 그리고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는 미세 전이를 제거하고 수술한 다음에 그 수술 결과에 따라서 또 필요하면은 보조 항암 치료하는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은 그 환자의 폐암의 특성을 유전자적 특성을 알아야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수술한 환자의 폐암이 EGFR 폐암 유전자 변이가 있다 그러면 표적 유전자를 그 표적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하고 선행 치료하고 수술하고 만약에 이 EGFR 유전자 변이가 없는 암 같으면은 이 면역 항암제하고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하고 병용요법으로 선행 치료하고 수술하는 방법이 치료가 굉장히 유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게 이제 폐암이라면은 폐암인지 아닌지, 암이라면은 어떤 유전적 특성을 알고 있는지, 어떤 세포 타입인지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수술을 하기 전에 그 폐암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암인지를 아는 거는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추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폐암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총론을 한번 해봤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폐암 환우나 그 환우 가족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폐암을 진단받고 네. 폐암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께서는 현재 나와 있는 그 표준 치료 방법에서 치료를 열심히 하고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폐암 환자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학술적인 데이터 근거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면은 너무 진단이 지연돼서 진행돼서 진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 폐암이 너무 이제 암 사망이 높은 그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기 진단에 마치 우리가 위내시경, 대낭, 대장내시경, 또 여성인 경우는 유방암 그다음에 뭐 자궁암 검진들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쵸. 근데 폐암은 소홀히 하고 있는데 폐암 검진을 조금 조기에 받아서 저희가 폐암 환자가 폐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적어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지가 있는 분들은 매년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면 중년이 되면은 폐암 검진에 대해서 적어도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저설량 CT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기 검진을 저는 받아볼 것을 제일 권유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CT라 그래서 꼭 조영제를 놓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저설량 CT, MD-CT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 조영제를 안 넣고도 그냥 편안하게 네. 찍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조기 검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네, 저도 2년에 한 번씩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끝인사가 있는데 혹시 네. 끝인사 알고 계시나요? 다들 모르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건강하세요 이거거든요. 네. 네, 하나 둘 하면 건강하세요 이거 한마디만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여기요?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